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예뻐하는 러시아 제라늄 유지 엘레나 비스트리츠 카야를 데려왔습니다. 이 녀석이 요새 꽃마름이 너무 심해요. 정말 예쁜데 꽃마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꽃대는 그래도 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름이라고 물을 조금 덜 줬나봐요. 꽃마름이 아주 심합니다. 자, 여튼 오늘은 제라늄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라늄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어요? 제라늄은 식용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일종의 뭐 허브 같은 거죠. 우리도 허브티 많이 먹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얘를 좀 데려왔어요. 제 제라늄들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일절 쓰지 않기 때문에 진짜 무농약이에요. 이거 뭐냐면 구문초라고 우리 보통 하죠. 센티드 제라늄. 향이 아주 좋아요. 모기 쫓는 제라늄이라고도 뭐 말하는데, 모기가 이 정도로 쫓아지겠어요. 그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독한 놈들인데. 여하튼, 여름이라서 약간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얘는 진짜 강한 것 같아. 그 노지에서, 옥상에서 햇볕을 그냥 다 때려 맞으면서 그 비를 다 맞아도 얘는 끄떡 없어요. 진짜 제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얘를. 근데 정말 끄떡 없는 애야. 올 봄에는 꽃도 많이 피웠어요. 자, 이 센티드 제라늄을 넣고요. 한 70도, 80도 정도 되는 이렇게 물을 부어줍니다. 제가 미리 끓여놨던 물이에요. 제가 요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집에 쓸만한 컵이 없는 거야, 컵. 이거는 주스컵이거든요, 사실.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컵이 없어가지고, 쓸만한 유리컵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고서 얘가 어느 정도 우려지면, 이제 이 잎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허브티처럼 마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요리 연구가들이 이렇게 제라늄으로 요리에 활용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제라늄 허브티, 제라늄 티도 많고, 그리고 제라늄 꽃을 활용해서 뭐 꽃비빔밥 아니면 샐러드에 제라늄 꽃장식 이런 요리 연구가들이 한 레시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놓은 거 아니고요. 자, 우리는 제라늄 교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꽃만 보려고 꽃 보고 잘 키우려고 우리는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라늄은 이 농업산업 농업산업으로 사실은 더 많이 키운대요. 농가에서. 뭐 때문에? 제라늄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려고. 자, 에센셜 오일을 추출한다는 얘기는 제라늄에게 어떤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 에센셜 오일은 무슨 효능이 있는 건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자, 제라늄 그 에센셜 오일은 꽃하고 잎하고 줄기를 모두 다 사용해서 그 오일을 추출한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냐? 증기증류법이래요. 뭔 소리냐? 수증기로 이렇게 쪄가지고요. 거기서 유효 성분이 추출되면 냉각수에 담가서 이제 응축을 시키는 그 방식으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한국에서도 제라늄 에센셜 오일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라늄 오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제라늄 오일들은 주로 이집트산이거나 이제 프랑스산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에센셜 오일이 원래 비싸잖아요. 근데 한 2, 3만 원대? 뭐, 요 정도면 구입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구입해서 써볼까?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효능이 많아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이 제라늄은 말씀드린 대로 17세기에 남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17세기면 이제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중세시대에는 이 제라늄이 악령을 쫓는 식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제라늄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이 제라늄 잎에서 나는 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제라늄 향이 악령을 쫓는다, 이런 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슷한 예로 마늘이 있죠. 항상 이렇게 악령 퇴치할 때는 마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마늘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마늘보다 아마 제라늄을 썼지 않냐, 이런 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라늄을 우리 특히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남자분들보다는 꽃이 너무 예쁘니까. 근데 이 제라늄이 여자에게 그렇게 특히나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식물을 반려하고 있었네요. 자, 이 제라늄 오일에서는 강한 꽃향, 아주 좀 센 꽃향이 나는데 그 향 때문에 뭐 방향제나 향수의 원료로도 많이 쓰인대요. 러시아도 보니까 이 제라늄 오일을 활용해 가지고 향수나 비누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나중에 러시아 여행 가면 제라늄 비누를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향수는 제가 쓰질 않아서, 고양이들 후각이 예민하니까 향수는 저는 일절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누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라늄 오일도 좋지만 제라늄 식물 자체를 방 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제라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라늄에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제라늄 오일은 있더라고요. 드디어 하나 발견했어요. 제라늄 오일에 관한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 제라늄 및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의 항산화 및 항균 효과 연구라는 제라늄 오일에 관한 논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의 결과는 뭐냐? 이 제라늄 오일의 주 성분인 게라니올, 초산 게라닐, 베타 시트로네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심신안정, 사람의 심신안정과 천연 항산화 효과, 그리고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 뭐 논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라늄 그럼 오일은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자, 제라늄 식물 자체는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공기 정화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방 안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미세먼지를 이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라늄 오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대요. 뭐 여드름이나 습진, 열내림, 소염, 뭐 화상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약품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의약품하고 이 보조제는 다른 거예요. 얘는 도움을 준다는 거지. 화상 입으셨으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약한 화상일 때, 그냥 살짝 되었을 때 뭐 병원 가기는 애매할 때 뭐 쓰라는 얘기지. 3도 화상인데 그거 바르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제라늄 오일은
사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신을 안정시킨대요. 그리고 특히 여자에게 좋다는 게 뭐냐면 우리 생리전 증후군 심하게 앓는 분들 있잖아요.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 꽂히는 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저는 제라늄 때문에 강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잖아요. 제라늄에 너무 빠져서 밥을 안 챙겨 먹어가지고 저는 살이 빠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제라늄 이 오일이 사람의 림프계를 이제 자극해서 노폐물이나 독소물을 이제 배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것까지는 저는 사실은 잘 신뢰가 가지는 않는데 당뇨나 신경통이나 뭐 관절염 이런 데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튼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수면 장애 개선에도 좋고 해충 퇴치에도 도움을 받고 뭐 만병통치약이래요. 의사 필요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좋다.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정보들의 마지막에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해라. 그러니까 아로마 본인의 이제 특수한 어떤 체질이나 알러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 좋다고 야 제리가 좋다고 해서 썼다가 나 피부 다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요. 저도 아직 안 써봤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거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일을 어떻게 쓰는 거냐? 이 오일을 우리 오일 버너 있잖아요. 밑에서 양초 켜가지고 오일 2-3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오일 훈증하는 거. 그걸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오일로 이제 뭐 이렇게 아픈 부위에 마사지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신욕이나 이런 욕조 목욕을 하실 때 제라늄 오일을 좀 사용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목욕하는 거 이렇게 좋은 제라늄 향을 맡으면 심신 안정이나 피로 회복 뭐 이런 근육 이런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다른 오일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내가 쓰는 어떤 로션이나 뭐 화장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좀 섞어서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것도 이게 사용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튼 뭐 제라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관상용으로만 우리는 이 귀한 제라늄을 대접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에서는 원예 산업 이게 이제 농업 산업으로 이제 제라늄을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유럽의 국가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야 이 제라늄에 관한 연구나 뭐 실험이나 이런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연구가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제라늄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이제 취미 가드너들이 키우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전문적인 연구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긴 우리나라 기후에서 근데 제라늄을 노지에서 어떻게 키워? 국민 제라늄은 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제라늄 구문초 보니까 가능하겠대요. 구문초는 진짜 얘는 제가 옥상에서 그냥 겨울에만 실내로 들이고 나머지는 옥상에서 그냥 사실상 방치해요. 분갈이 1년에 2번 해주고 비료 조금씩 가끔씩 이제 우분이나 이런 거 주고 그냥 사실상 방치인데 너무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서 환장하겠어요. 맨날 가지 쳐주는 게 일이에요. 그만 자라라. 그건 가능하겠네. 국민 제라늄이나 이런 구문초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얘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색깔이 변했죠. 색깔이 변했어요. 향을 좀 맡아볼게요. 아주 좋은 허브향 같은 향이 나요.
맛은요, 특별한 맛이 없어요. 그냥 향이에요, 향. 약간 시큼, 아주 미세한 시큼한 향? 네, 미세한 시큼한 향이 있어요. 그리고 시큼한 맛이 있어요. 시큼한 건 맛이지. 맛이 있고, 향은 그냥 진짜 허브티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제가 안전하게 키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저는 그냥 마십니다. 전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화학 비료도 쓰지 않고요. 마실만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제 생각에는 구문초 양을, 제라늄 양을 2배, 3배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그 요리 연구가 레시피에 보니까 얘를 건조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다른 허브티 보면은 다 건조된 그 뭐 페퍼민트나 뭐 이런 애들을 차에 우려서 마시는 거잖아요. 얘를 건조해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을 넣으면 더 풍부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가을 오면 한번 좀 시도해 볼까 싶네요. 요거 말려가지고 제라늄 티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은 약간 밍밍한 맛? 물이 너무 많아. 제라늄이 너무 적었어. 제라늄을 더 많이 넣으세요, 여러분은. 집에서 한번 드시고 싶으시면요. 자, 오늘은 또 제리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제라늄은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 단지 예쁘기만 한 식물인가? 예쁜데다가 이렇게까지 효능이 있고 특히 여자들한테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여름에도 지치지 마시고 우리 제라늄 열심히 키워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